국민배우 이정길 씨가 추천하는 왕이 먹는 귀한 약재 국민 침향단 49입니다. 왕이 먹던 겁니다. 국내 최대 침향 함량이 49%. 아낌없이 넣습니다. 19가지 귀한 전통 원료 배합했고요. 기력 보강, 혈당 개선, 뇌 건강까지 하루 하나리면 됩니다. 이봉규TV 구독자 초특가 할인입니다. 한 세트 2개월분에 침향단 2통 59,800원, 4통 플러스 1통 2세트 5개월분입니다. 119,600원 파격 할인 080-767-3333 전화하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강태풍, 강투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 네, 강신업입니다. 자, 이준석이 또 패배했다. 예, 또 패배했습니다. 네. 이준석이가 이제 이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때는 이준석이가 정말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야말로 뭐 그냥 역선택으로 된 거지. 그러면 진짜 된 거야. 그것도 사실은 역으로 이긴 건데 어쨌든 이겼단 말이죠. 한번 이겼어요. 한번 크게 이겼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뭐 그야말로 이준석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완전히 뭐 계속해서 했다면 집니다. 이번에 아주 또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준석이 작년 6월에 말이죠. 김소연 변호사 아시죠? 네. 예, 김소연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준석이가? 예, 사실은 제가 여기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어떻게 또 이준석이가 김소연을 고소를 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기 씨 법률 대리를 처음에 맡았거든요. 했었지. 제가 하기 전에. 예, 그러면서 김소연 씨가 이제 김성기 씨를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을 나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아요. 크게 언론에 나오고 그랬죠. 알아요. 예, 그랬는데 그 당시 그 김소연 변호사가 브리핑한 내용을 문제 삼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준석이가 작년 6월에 전격적으로 대전경찰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김성진 씨한테 이준석이라고 하죠. 이준석 측에서 김성진 측에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좀 건드리지 말아라. 이준석이 그 성산업 사실을 갖다가 좀 그냥 덮고 넘어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봐줘라. 예, 봐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성진 씨 아시다시피 지금 수감생활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진 씨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김성진 씨의 아내한테 부인한테 밖에 부인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제 이준석 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서 그 내용을 김성진 씨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준석이가 그때만 해도 아주 그 위풍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할 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준석 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이준석 개가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이준석을 편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 중에 누군가가 나섰겠죠. 이준석이 직접 나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을 보호하고자 하는 누가 나선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뭐 제2의 김철근 거치.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하나의 심부름 역할을 한 사람은 승려입니다. 스님입니다. 스님이? 예, 스님. 이 스님이 김성진 씨하고 잘 알고 있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준석하고 이렇게 좀 무마하려고. 그렇죠. 가운데 이 스님을 넣은 거죠. 근데 요 스님을 넣은 사람이 이준석인지 이준석의 측근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넣어가지고서 사실은 이준석하고 뭐 다 연결이 됐다고 봐야겠죠. 요 스님을 넣어갖고 요 스님을 통해가지고 김성진을 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관꾼 역할을 했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예,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딱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런 거지. 근데 참 재미난 게 말이죠. 이준석이가 웬만하면 이 명예훼손으로 잘 안 걸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김성진에 대해서는 전혀 못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브리핑을 했지만 그런데 김소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그걸 딱 걸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거를 한번 김소연 변호사를 눌러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눌러보려고 했던 거, 이슈화시켜.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한 거의 뭐 지금 7, 8개월 이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여기에도 제가 사실은 이 사건에 제가 김소연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도 김성진 씨가 참고인이었거든요. 이 사건도. 그래서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 김소연 이 변호사를 수사하는 그 대전경찰하고 제가 그 입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옆에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수사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번에 더 퍼블릭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죄가 안 됨 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무고가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이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고라는 게 없는 사실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고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지 알았다 그러면 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네, 또 진 거고 또 위패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무고의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겁니다. 혹시 김소연 변호사도 만만치 않잖아요. 투사 중에 투사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무고죄로 전격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어쨌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가 이렇게 또 패배를 했다. 근데 이준석이가 저번에 당대표 되고 나서 위풍당당하다가 그다음부터 연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가 그 가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바짝하는 듯 하다가 결국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다가 다 패배해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뭐 패했습니까? 징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징계도 또 뭐 6개월 받았다가 또 1년 더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징계 면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패배했고요. 세 번째 패배가 바로 저한테 그 무고죄로 말이죠. 이 패배가 정말 이준석한테는 통한의 패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명명해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깨지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패배가 바로 이 천하용인. 이것도 패배 아닙니까? 큰 패배지. 이거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난리 쳤는데 여기서 그냥 4명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준석이 정치적 패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 다섯 번째 패배가 다시 이 김소연 변호사를. 야, 이번에 다섯 번째 패배가 이 다섯 번째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연속된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준석이가 이게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뭐 그냥 좀비 뭐 강시 뭐 이런 스타일이고 또 어쨌든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멘탈도 강합니다. 또 지금 MBC 나가가지고 또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천하용인 그 패배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좀 뒤에 가가지고 있을 텐데 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얘들이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인지도가 높았으면은 뭐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이가 이렇게 연속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또 패배지만 진짜 이준석의 패배는 완전히 국힘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아유, 제명시켜야 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역시 박사님, 제명이 남았습니다. 제명시켜야 돼. 그때도 사실은 제명을 시켰으면 깔끔했던 건데 제명을 이양이 안 시키고 말이죠. 이양희 위원장, 윤리위원장. 또 윤리위원장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면 이 비대위라든지 여기도 또 비겁해요. 이준석이가 이제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안 건드리는 거야. 핫포테이토다 보니까 이게 건드렸다가 괜히 나 이것도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피곤하니까. 예, 피곤하니까. 그럼 그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비겁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른 정치인이고 다선 정치인이라면 그 청년 정치인이 좀 잘못했으면 그때 깔끔하게 말이죠. 따끔하게 꾸짖고 그랬으면 이준석이가 좀 지금 달라졌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무도 그걸 혼내는 사람 없고 그냥 오냐오냐만 하고 그 오냐오냐한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랬다가 지금 완전히 홍준표가 그냥 무슨 이준석하고 철천지 원수 같아. 부모 죽이는 원수인가 봐. 지금은 홍준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준석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준석 빨고 핥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을 막 돌아섰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홍준표고 그렇지. 또 하나가 좀 김재원이에요. 이번에 뭐 최고위원 됐다고는 하는데 그럼 그때 그렇게 좀 이준석한테 좀 바른 말 좀 하고 훈계 좀 하고 그러지. 있잖아. 예, 정미경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 이준석 편에서 섰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 싶게 슬슬 다리를 빼기 시작하는데 네, 어쨌든 이 정치판이 아무리 이거 뭐 도리도 없고 정말 의리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준석이도 뼈저리게 지금 아플 겁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말이죠.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 딸랑거리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끈 떨어지고 연속적인 패배를 당하니까 그야말로 떨어져 나가고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아마 그 뼈저리게 아플 텐데 사실은 이준석이는 이번에 이제 국힘 내에서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나왔고 무고죄가 좀 있으면 이제 결국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미 이제 올라가서 있는 거니까 무고죄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그때는 국힘에서 제명을 해야 됩니다. 제명해야지. 그때도 제명을 안 하면 이거는 이준석도 오히려 죽이는 거고 국힘도 오히려 정말 망가지는 거고 이 기강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제 3월 중에 이준석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수사당국에서도 수사를 그야말로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뭐 재판은 재판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면 국힘에서 이준석을 제명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괜히 또 이준석 갖고 숟가락 얹고 그러는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제도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준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당을 분탕질치고 그야말로 당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에 대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니 근데 뭐야 지명직 최고에 네. 연포탕 끓인다고 그런 기사가 오늘 나더라고. 그래요? 연포탕 근데 유승민계와 연포탕을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뽕평했는데. 예. 그건 절대 안 되지. 유승민계하고 연포탕 연포탕을 끓이더라도 끓일 대상이 있고 그럼. 상대가 있는 거지. 그쪽은 절대 안 되지. 예,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그리고 도와주질 않아요. 해방 놓는. 예, 해방 놓는다. 그러니까 연포탕을 끓여가지고 도와줄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진적으로 이제까지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거가 다 끝났을 때 깨끗하게 신사답게 도와줄 것 같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승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되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유승민 걔는 그냥 유승민을 보면 됩니다. 사실은 유승민도 저는 이번에 정치 퇴출 수순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준석이를 또 이렇게 부추기고 이준석을 망가뜨린 원흉이 유승민이에요. 맞아. 유승민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유승민이 정말 이준석을 아꼈다면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동지로 생각했다면 그런 길을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유승민하고 이준석도 갈라섰다 이미. 갈라선 지 오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실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제 이준석이 한 행동 보면 유승민의 어떤 소위 허락을 받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원래 개보라면 허락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천하용인도 그게 유승민의 뜻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승민하고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자기 계보 챙긴 거지 유승민 계보를 챙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래서 갈라섰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승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계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지금 이준석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가 어쨌든 표를 조금 얻었으니까 연포탕 의미에서 이준석 그쪽을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 심평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안 돼. 심평이도 정말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이준석을 죽일 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천하의 몹쓸로. 그러다가는 또 뭐 그쪽을 알아야 되느니 그런 거 아시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차라리 안 하려면은 그러면 안철수 그다음에 황교안 차라리 이쪽 강신업 그다음에 해서 민영삼 5등 했으니까 최고. 그렇죠. 그럼 민영삼이라든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죠. 뭐 신혜식 대표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최고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당직 같은 것도 만약에 하겠느냐는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고 물론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연포탕을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국힘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전당대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 뭐 축제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렇게 그야말로 대통령실까지 나서갖고 온 그야말로 윤심을 다 합쳐가지고 제 53%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5%밖에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55% 해가지고 53% 얻었습니다. 그럼 55 곱하기 55 하면 27.5입니다. 그럼 30% 얻은 거예요. 전체 당원에. 근데 그러면 기권한 사람들은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심이 그렇게 나서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또 정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이 워낙 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지만 그렇게 그냥 내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총선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당이야 뭐 당원들끼리 했으니까 누가 돼도 뭐 어차피 집안 내 일 아닙니까? 총선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야말로 지금 말 없는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 그야말로 지금 너 잘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 이 중도층 이런 쪽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써야 되고 또 투쟁력도 있는 사람들 써야 됩니다. 근데 국힘이 그렇게 할지 사실은 좀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믿음지 않다 이거. 믿음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잘 이번에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유승민계 이준석계 아예 안 됩니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십시다. 6월 17일 날 속초항에서 출발합니다. 6박 7일인데요. 속초항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의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 뷔페식 정찬식입니다. 끝내줍니다. 다 공짜예요. 이
안에서 공연 무지합니다. 다 공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218만 원이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에겐 특별 할인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도 증정합니다. 제가 이 공연장에서 토크 콘서트도 합니다. 080-526-7777 저와 함께 여행 떠나시죠.